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 분당의 아파트를 매물로 직접 내놨답니다. 1주택자 아니에요? 이제 그럼 무주택자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네.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서는 나의 재산까지도 정리하겠다라는 강력한 신호와 의지 때문에 네. 절대로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지금 소름이 돋는데 네. 정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와. 집도 내놓은 사람이에요. 네, 집도 내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이제- 그런 네. 용기를 가진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네. 그럼 우리 대통령 집을 청와대로 만들어 드리면 어때요? 그 저런 계속 반응 나올 줄 알았어. 거주할 수 있도록. 아니면 이런 반응도 와. 있을 수 있지. 그래 집 한 채 있는 거 그거 팔게 하니까 좋냐? 이런 얘기 또 할 수도 있지. 저는 네? 한술 더 떠서 저 돈으로 또 주식하셔서 어허. 더 큰 돈 버셨으면 좋겠다. 네. 정리하고 지금 아. 주식 들어가는 주식 거예요. 들어가야죠. 무조건 주식 들어가야 됩니다. 한남동 대통령이 지금 주식 투자하려고 집 팔았다는 얘기 하면 되겠어요? 부동산이 정상화돼서 지금 판 게 사실은 고점일 수도 있었다. 최고의 투자자일 수도 있다. 야, 이게 그런 지금 아니 그러면 이상해지잖아. 아니 과거에 보면 문재인 정부 네. 때도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밝히면서 네. 참모나 강요들한테 정리하라고 맞아요. 한 적이 있어요. 특히나 맞아요.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그런데 1주택을 가진 대통령이 그러니까. 스스로 결단으로 내 집을 팔겠다는 말은 사실은 임기를 10년하고 20년 하는 게 아니고 5년 하면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못 내리는 통상적으로는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결단을 내렸다는 것은 정말로 아주 매우 강력한 신호일 수밖에 없습니다.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이제 공무원들하고 최소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한번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지 봤으면 좋겠다. 또 그게 국민들에 대한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게 될 거다. 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 집 제가 사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거. 갑자기. 얼마나 싸게 살라고 사실 어떤데? 진짜 경쟁이 심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우와, 대통령이 이 살던 집이잖아. 예, 살던 집이고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쭉 그 성장 정치인 아. 성장한 맞아요. 집이잖아요. 정치인으로서. 야, 거기 또 너무 비싸게 부르는 사람 많은 거 아니야? 지금 경매로 기운 좋다 이런 얘기 들어보면 엄청 그럴 것 프리미엄 같은데. 붙어가지고. 그리고 경매 붙이시라고 하면 되겠네. 야, 지금 진짜로. 민큐미님이 네. 청와대에서 강제 연구 임대를 시켜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할 정도로 네. 정말로 그 댓글 달아주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동종의 의견을 정말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저도 진짜 약간 오랜만에 여러 소식을 정치 소식을 브레이킹 뉴스로 접하지만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그러니까 해야 될까요? 너무 네. 사벽이야. 그때 너무 그리고 사벽. 한 유튜버가 장동혁 대표한테 가서 집 팔으라고 하니까 뭐 네. 이재명 대통령 팔면 팔게요 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6채 파는 거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 실거주. 네. 지금 그거는- 하이님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시세보사도 싸게 내놨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장동 그래요. 대표 어떻게? 장동훈 대표 걱정하시. 거긴 지분이기 때문에 집 팔기 어렵다 그러던데. 아 그래요. 네. 야, 이런 상황이 되면은 네.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청와대가 국정 운영을 해준다? 네. 지방선거를 임하는 여당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저거 솔직히. 거래할 때 이재명 대통령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을 만나서 매도인 아이, 매수인. 위임장 갖고 오겠죠. 아 그래요? 위임장 하겠지. 어떻게 영끌해가지고. 영끌에서 한번 해봐 그냥 해봐.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요 해. 네, 그럼 방금 막 나온 뉴스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집을 내놓겠다. 자기의 단 하나 있는 성남 아파트를 내놓겠다라는 소식이 강정 대변을 통해서 정해졌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많은 분들이 댓글창에서 그러면 청와대 계속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아마 지금 여러 가지의 어떤 대통령을 지지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효과가 좀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제 진짜로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게 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뭐 집권 이후에 해왔던 정치 스타일을 보면 예. 저렇게 받아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에 장동혁 대표가 그때 어디 뭐 충남 지역인가 갔을 때 유튜브들이 이제 따라붙어가지고 집 왜 안 파냐 막 했을 때 대통령 팔면 팔게요라고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굉장히 좀 비웃음의 소재가 됐는데 저는 그게 일종의 사망 플래그였다고 봅니다. 진짜 이렇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도 비슷한 패턴이 뭐가 있었냐면 장동혁 대표가 계속 대통령한테 영수회담하자, 여야 대표 만남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대통령이 거의 예외 없이 받았습니다. 오. 2번, 3번 거의 예외 없이 받았거든요. 사실 그런 패턴이 기존에 이제 윤석열 스타일로 해석을 하면 자기네들은 이제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대통령 영수회담 하자고 하면 엄청 시간 재고 타이밍 보고 뭐 급이 맞느니 안 맞느니 뭐 이럴 것 같지만 그냥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 봤을 때는
대통령 집 팔면 나도 팔겠다. 예. 그럼 내가 팔지 뭐. 이재명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너무 좀 안일하게 접근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또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 어차피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일단 그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실거주를 하고 있지도 않지만 그렇죠. 예. 나중에 그럼 퇴임하고 나서 실제로 그 아파트로 갈 거냐? 그거를 생각해 봐야 돼. 아니 대통령이 집을 그러니까 뭐 이제 퇴임해가지고 옮기게 되면 예. 아파트로는 못 갑니다. 어. 이 경험 경험을 해야 문제가 되기 있죠. 때문에 예. 뭐 윤석열처럼 민폐가 일상화된 사람은 그럴 수 있는데 음. 엄청난 민폐예요 주변 그렇죠. 주민들한테. 그래서 웬만하면은 집을 사거나 해가지고 어차피 단독주택으로 옮겨야 돼. 통상 그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어. 예. 근데 그거를 대통령 입장에서는 집을 판다고 했을 때도 여러 잡음이 추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럼 누가 샀느냐, 이 산 게 시세에 맞느냐, 뭐 싸냐, 그럼 싸게 준 이유가 뭐냐, 이거 뭐 일종의 뇌물 아니야, 뭐 여러 얘기가 나올 수 있어. 비싸게 사도 문제, 싸게 사도 문제. 아. 그래서 못 파는 측면이 있어요. 예. 근데 야당에서 팔라고 난리를 치면 오히려 땡큐죠. 어차피 팔아야 되는데. 아하. 그러면 이번에 팔면서 정치적인 어떤 수도 던지고 대국민 메시지도 던지고 예. 여러 포석으로 괜찮거든요. 예. 굉장히 전격적인 포석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스타일을 못 읽었다. 저는 오히려 아하. 그렇게 보는 거죠. 장동혁 대표 큰일 난 건가요? 장 대표가 큰일 난 건 맞는데 예.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집을 파는 결정에서 장 대표의 그거를 저는 별로 고려 안 했을 것 같아요. 아, 장동혁 정도는 지금 대상도 무슨- 아니다. 아 물론 뭐- 이제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그 막- 이유 때문에 파는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집을 팔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정치적 효과가 여러 가지가 예. 있는데 그 정무적인 판단을 함에 있어서 청와대 차원에서 옵션들이 쭈르륵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한 10번이나 11번쯤 있었겠죠. 장동혁 대표가 조금 곤란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은. 왜냐하면은 10번이나 11번이 그 앞에는 뭐예요? 강아지 걱정 뭐 이런 거? 아, 우리 강아지가 새로운 네. 주거지에 잘 적응할 수 있나?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이전 지방선거 저희가 저번에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 때 민주당의 분위기가 좋았는데 무너진 건 LH 사태 때문이었고 문재인 정부가 물론 잘한 것도 있습니다만 최대 실책으로 많이 꼽는 게 부동산이고 결국 그렇죠. 민주당 정권의 트라우마로 남은 거기 때문에 그때 항상 얽매였던 게 내로남불, 똘똘한 한 채. 그래서 무슨 아예 그냥 집 팔기를 거부하고 그냥 직을 던지고 떠난 것도 민주당 정권도 이런 일 아닙니까? 김종민 이준석. 예, 이런 촌극들이 일어난 게 사실 갉아먹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선거도 있을 겁니다만 지금 부동산에 강하게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먼저 솔선수범 보이는 이게 상당히 강한 시그널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하. 이런 그러니까 장동현 대표식의 조롱이 장 대표가 창의적으로 만든 조롱이 아니에요. 시중에 떠도는 어떤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받아가지고 이제 스피커로서 활용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한테 일종의 이제 견제하고 경고한 시그널이 될 수 있는 거고 특히나 지지층이나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한테도 이거 역시 우리 대통령은 뭔가 하는 사람이구나 보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 대표가 뭔가 좀 라이벌적으로 뭔가 그래도 야당 대표로서 뭐가 올라와야 이제 장동혁 견제 카드도 좀 써봐야지 이게 되는 건데 그 급이 아니시기 때문에 장 대표 지금 집안 정리도 안 된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근데 팔 것 같나요? 장동혁 대표가? 저희가 봤을 때는 6채잖아요. 예. 이 중에서 근데 사실 6채가 조금 부풀려진 건 있어요. 왜냐면 지분만 이렇게 갖고 그쵸, 있는 게 있기 그쵸. 때문에. 예, 그래서 지분도 팔 수 있어요. 예, 지금 그쵸. 정리하면 되지. 그 짜치는 걸 팔 겁니다. 넘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분은 이제 팔면은 했다 치고. 왜냐면은 이 6채 5채 깎긴 좋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그럼 예를 들면 집을 4채를 팔았다는데 알고 봤더니 다 이제 그냥 지분 지분이라는 거 정리. 그런 걸 예.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알짜배기는 팔지 않을 거다. 나머지 지분은 대부분 가족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족들한테 그냥 넘기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될 그러니까 뭐 가능성이 아무런 높겠네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장동 대표가 이 6채 팔란 얘기 나올 때마다 이거 다 필요한 거다. 자기 실수요자를 중유정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하나는 또 별로 실수요자가 없어. 아. 무슨 국회의원을 그런 300명이 다 여의도 오피스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지역구에 당연히 뭐 그게 필요합니다만은 모두가 서울에 단지 다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의원도 있고 아닌 의원도 있는 건데 마치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당연히 필요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는 적절하지 않지만 뭐 이분 적절하지 않은 말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뭐 그냥 넘어가죠. 네, 집값 잡힐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이 결론부터 말씀하면 잡힐 거라 봐요 지금. 네, 왜냐하면 사실 이거는 냉정하게 보면 지금 이게 정치적 쇼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정책의 방향과 네. 이재명 대통령이 설사 가면 집 안 팔면 그러니까 이재명 팔면 잡히고 네네. 안 팔면 안 잡힙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네. 본질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정치적 퍼포먼스 쇼는 약간의 부정적 뉘앙스 아, 가지고 그쵸, 있지 그쵸. 않나요? 원래 쇼맨십은 정치의 예. 대목 중에 하나잖아요. 예. 잘해야죠.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굳이 팔지 않아도 정책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뭐 지금 장동혁 대표나 뭐 송원석 원내대표나 윤희숙 의원이 맨날 페북에 뭐 그럼 너부터 팔아라, 뭐 너네 먼저 팔아라, 강남 먼저 팔아라 이렇게 할 때도 헛소리죠. 그게 다 예. 헛소리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곽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왜 진짜 뼈 아프냐면 예. 그 민주당의 내로남불
이 부동산 내로한 벌이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음. 왜냐하면 지금 제가 관보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이호근 금융위원장 강남에 집 있습니다. 예. 다주택은 아니에요. 그리고 구윤철 기재부 장관 강남에 집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거 발표 직접 한 강유정 대변인 있죠. 아리팍 집 있어요. 그러니까 집 있다고 죄라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장은 뭐냐면 집을 팔라는 게 아니라 집을 갖고 있으면 그만큼 보유세를 부담하라 이 소리예요. 자유시장 경제에서 예. 집을 팔라는 게 이게 사회주의죠. 왜 생집을 팔라고 합니까? 집을 팔고 돈을 내라 이 소리예요. 이 대통령이 시장주의자라니까요. 근데 이 자본주의 시장주의 정상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저쪽에서 하도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니까 장동혁 대표가 2월 2일 날 페북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게 이제 사람들 선동하는 거거든요. 예. 대통령의 논리대로 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장 팔아야지 않겠습니까? 본인 집. 그러면서 대통령부터 똘똘한 채 쥐고 버티는 것처럼 보이니까 무슨 정책을 내놔도 약발이 먹히겠어요? 했거든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 논리로 하면 이제 약발 먹히겠네.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똘똘한 채 내놨잖아요. 저희 방송 들어오기 전에 박형광 기자도 이제 관련 취재를 좀 하고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전에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방송 직전에. 네. 그래서 강유정 대변인이 이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라는 것을 브리핑을 했습니다. 예. 공지를 했고 어떻게 해서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라고 물었을 때 오래된 생각이다. 어허. 그래서 질문이 굉장히 쏟아졌습니다. 그러겠죠. 이게 거의 한 29억 정도의 매물인데 시세에 굉장히 싼 시세보다 싼 가격에 냈다. 아, 지금 평가액이 한 29억 정도 되는데 네, 네. 시세가 그거보다는 좀 낮춰서 냈다. 네, 네, 네. 그럼 뭐 기자들이 거기 부동산 물어보면 알겠죠, 뭐.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얼마인지는 네. 뭐 오늘 내일 중으로 확인이 되겠죠. 네. 이게 작년 실거래가보다도 싸게 냈대요. 아, 그래요? 네. 작년 실거래가는 얼마인데요? 그게 이제 그런 걸 고려해서 아마 29억이라는 숫자가 네, 나온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아, 것 29억에 내놨대요? 이번에? 아니야, 그거보다 더 29억에, 싸게. 네, 그거보다 더 싸게. 싸게. 네. 예, 예. 그게 뭐 공동명이라 그러던데? 대통령 부부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네.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아무튼 이게 이 내놓은 것의 의미를 물었을 그게 때는 중요하죠. 예. 예, 집값보다 집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보다 집을 팔고 ETF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그럼 실제 그 대통령은 이번 집을 팔고 나서 거기 그 금액 가운데 일부를 주식 투자를 또 하겠다. 뭐 전액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전액을요? 그렇지 않을까요? 북적북적 별로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장사에도 방해되고. 그러니까요. 오늘 또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속보 들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 벌써 계약이 체결됐다고. 와! 방송만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바로 와 이거 대박이다. 끝나고 나 하려 그랬는데. 아. 29억 원에. 딱 29억 원. 야, 네. 세대주. 아이 그렇지. 이거는 정말 바로 낚아채듯이 가겠죠. 누군가가 사겠죠. 야, 세대주. 기운 좋은 집. 대통령 만든 기운 좋은 집. 좋은지. 25억에 내놓으신 모양인데 근데 29억에 이렇게 계약이 됐을까요? 매매 25억 이렇게 그러네. 써 있는데. 25억에 내놨는데 어떻게 29억에 예. 계약이 체결됐을까? 이건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저 부동산에서 그 쓴 저 글이 참 웃기네요. 세대주가 대통령 만든 기운 좋은 집 금매 지금 다들 날려가지. 야 대박이다 이거 진짜. 오늘 내놨는데 지금 그죠? 오늘 내놓은 거 맞죠? 네, 오늘이죠. 그죠? 오늘. 발표를 오늘 하는 게 아니라 네. 오늘 내놓으시면서 이제 발표한 맞습니다. 거죠. 네. 대박이다. 근데 인기 많을 것 같긴 했어요. 아까 수사님 말씀대로. 아니 근데 2층이구나. 이거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지만 저분이 그런다는 건 아니고요. 저분은 아마 실거주 하실 거고 이제 좋은 기운 받겠다는 입장일 수도 있지만 악의적인 사람은 내가 빨리 낚아채서 또 또 시세 차익 노리겠다라는 그러려고 사람도 그럴 수 있을 수도 있겠죠. 있겠죠. 예. 저분이 그런다는 건 아니고요. 예.